다녀왔습니다. 다녀왔니? 손 씻고 오렴. 네. 우와, 소라, 이것 좀 봐. 비눗방울이 완전 크다. 할머니, 벤이 비눗방울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나도 비눗방울에 들어갈 수 있으면 재밌을 텐데. 비눗방울에 들어가고 싶다고? 소라, 알고 있니?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비눗방울처럼 지금도 우리의 몸을 둘러싼 비눗방울이 있단다. 할머니, 그럼 저한테도 비눗방울이 있어요? 그럼 당연하지.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비눗방울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누군가의 비눗방울 안에 들어가고 싶을 때는 먼저 괜찮은지 꼭 물어봐야 해. 너의 비눗방울이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비눗방울도 모두 소중하단다. 비눗방울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서로의 비눗방울을 잘 살피고 지켜줘야 해.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요리에 필요한 당근을 사오는 걸 잊어버렸구나. 할머니, 그럼 제가 삼촌네 채소 가게에 가서 당근을 사올게요. 아유, 그래주면 정말 고맙겠구나. 나도 같이 가자. 얘들아, 잘 다녀오렴. 저기 다니다. 네가 제일 좋아한다는 친구지? 응, 내 마음을 정말 잘 알아주는 친구야. 다니를 좀 놀려줄까? 다니가 깜짝 놀라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아. 소라, 뭘 하려는 거야? 쉿, 기다려봐. 솔, 뭐 하는 짓이야? 난 그냥 장난이었어. 나는 너랑 재미있게 놀려고 했던 거야. 이게 무슨 장난이야? 하나도 재미없어. 왜 화를 내는 거지? 다들 이 장난을 재밌어 했는데. 앞으로 너랑 말 안 할 거야. 벤, 나 진짜로 다니가 왜 그렇게 화났는지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소라, 장난이란 것이 누구에게나 재밌고 즐겁지 않을 수 있어. 누군가 갑자기 널 놀라게 하거나 네 몸을 만지려 한다면 재밌기보다는 놀라거나 당황스럽지 않을까? 친구끼리 장난인데도? 소라, 할머니께서 말씀해주셨던 비눗방울 기억하지? 응, 근데 그게 왜? 너의 몸이 소중하듯이 친구의 몸도 소중해. 그래서 친구의 몸을 만질 때에는 항상 먼저 친구에게 만져도 되는지 물어봐야 해. 아, 그렇구나. 다니의 비눗방울을 깜빡했어. 먼저 물어봤어야 하는데. 빨리 사과해야겠어. 저기, 아까 내가 갑자기 너를 안아서 네가 정말 놀랐을 것 같아. 앞으로는 이런 장난은 하지 않을게. 정말 미안해. 그래, 먼저 사과해줘서 고마워. 화해의 의미로 하이파이브 하는 거 괜찮아? 그래, 좋아. 다나, 나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 만나서 반가웠어? 그래, 내일 학교에서 보자. 소라, 아까 친구에게 물어보고 하이파이브 한 것 정말 잘했어. 친구가 원하지 않는 행동을 억지로 해서는 안 돼. 그렇지. 친구 사이에도 서로의 비눗방울을 지켜주어야 해. 앞으로는 누군가의 비눗방울 안에 들어가기 전에 꼭 물어봐야지. 맞아. 우리 꼭 기억하자. 그런데 소라, 나 오래 날았더니 조금 힘들어. 너의 어깨에 앉아도 될까? 좋아. 그럼 내 오른쪽 어깨로 올라와. 고마워. 우리 솔, 할머니 심부름 온 거니? 네, 당근을 사러 왔어요. 그렇구나.
혼자 심부름을 하다니 우리 소리 다 컸는걸? 자, 여기. 감사합니다, 삼촌. 그래. 우리 소리 참 자랑스럽구나. 가기 전에 삼촌이 한번 안아보자. 오늘은 삼촌에게 안기고 싶지 않아. 그냥 인사만 했으면 좋겠는데. 삼촌, 잠시만요. 소라, 왜 그래? 나는 우리 삼촌이 너무 좋아. 나랑 언제나 재밌게 놀아주시거든. 하지만 오늘은 삼촌이 나를 안는 게 싫어. 그런데 벤, 삼촌한테 싫다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어. 삼촌이 속상해하시면 어쩌지?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만 서로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너의 몸을 만지려 하기 전에 너에게 먼저 물어봐야 해. 너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너의 비눗방울도 소중히 생각하고 함부로 너의 몸에 손을 대지 않을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 삼촌에게 솔직하게 말해봐야겠어. 삼촌, 저는 삼촌이 절 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소라, 지금까지 삼촌이 소리를 안으려고 해서 기분이 안 좋았니?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좋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삼촌에게 안기고 싶지 않아요. 미안하구나. 내가 안아서 소리가 기분이 안 좋을 때가 있는지 몰랐어. 왜 그동안 말하지 못했니? 삼촌에게 기분이 안 좋다고 말씀드리면 삼촌이 속상해 하시거나 더 이상 저를 예뻐하지 않으실까봐 걱정이 됐어요. 그럴 리가. 너에게 묻지 않고 삼촌 마음대로 안으려고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앞으로는 소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행동은 하지 않을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저 하얀색 신발 보여? 정말 예쁜 것 같아. 저런 신발을 신고 축구를 한다면 얼마나 멋질까? 안녕, 소라. 뭘 보고 있니? 안녕하세요, 아저씨. 이 신발이요. 소라, 근데 저분은 누구야? 내가 친구들이랑 축구하는 거 보러 여러 번 오셨던 아저씨야. 나한테 칭찬도 많이 해주셨어. 소라, 이 신발이 가지고 싶구나. 정말 멋진 신발이네. 소리가 축구할 때 신으면 멋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신는 신발도 있어서 당장은 사달라고 못해요. 그럼 소라, 아저씨가 저 신발 사줄까? 네? 정말요? 대신 아저씨랑 재미있는 놀이 하나 할래? 아저씨랑 소리만 하는 비밀놀이야. 가족이나 친구한테도 말하면 안 돼. 신발 정말 갖고 싶은데. 그런데 비밀놀이는 뭘까? 할머니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걸까? 그건 좀 이상한데. 내 비눗방울에 아저씨가 들어오려는 걸까? 기분이 안 좋아. 아저씨, 저는 비밀놀이를 하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도 모르시는 비밀을 만들 수는 없어요. 소라, 이 비밀놀이는 나쁜 게 아니야. 저 신발 갖고 싶지 않니? 또 가지고 싶은 건 없어? 그것도 사줄게. 그러니 아저씨랑 같이 가자. 소라, 안 되겠어. 주위의 어른에게 도움을 구하자. 아저씨! 아줌마!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야? 애야, 무슨 일이니? 괜찮아? 도와주세요, 아저씨! 제가 싫다고 했는데도 이 아저씨가 자꾸 같이 가자고 해요. 아니에요. 저는 그저...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이가 놀랐잖아요. 어른이 아이한테 이러면 안 되죠. 아니, 그게... 세상에 어떻게 아이에게 저러는 거야, 쟤는? 아니, 세상에 얼마나 놀랐을까? 얘야, 괜찮니? 정말 잘했어. 이제는 저 아저씨가 널 괴롭히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 앞으로도 네가 싫다고 했는데 누가 너의 비눗방울에 들어오려 한다면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와달라고 하렴. 우리가 집까지 데려다 줄까? 감사합니다. 정말 잘했어, 소라. 고마워. 네가 있어서 도와달라고 소리칠 수 있었던 것 같아. 만약 나 혼자였다면 무서워서 말을 못했겠지? 난 너무 용기가 없어. 소라, 네가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한다 해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 누구나 당황하면 그럴 수 있어. 너의 탓이 아니야. 알았어, 벤. 항상 날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넌 나의 소중한 친구인걸. 빨리 집으로 가자. 다녀왔어요, 할머니. 아유, 얘들아, 왜 이렇게 늦었니? 걱정했단다. 오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아참, 소라, 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니? 그건요. 저런, 그런 일이 있었구나. 지금은 괜찮니? 소라, 정말 슬기롭게 잘했어. 네가 무사히 심부름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행이란다. 사실은 아저씨가 신발을 사주신다는 말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할머니께 말씀드리는 게 조금 두려웠어요. 소라, 당연히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언제든지 걱정하지 말고 할머니에게 이야기해 주렴. 너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 우린 항상 네 편이라는 것을 기억하렴. 정말 바쁜 하루였어. 오늘 일기엔 아주 쓸 말이 많겠는걸? 맞아. 잊기 전에 얼른 일기를 써야겠어. 첫 번째, 장난이라고 해서 친구의 몸을 만져도 될까? 아니, 나의 몸이 소중하듯 다른 친구의 몸도 소중해. 그래서 다른 친구의 몸을 만질 때에는 항상 먼저 친구에게 만져도 되는지 물어봐야 해. 두 번째, 가족이 사랑하는 마음에 나를 만졌는데 싫은 느낌이 들면 어떡하지? 내가 사랑하거나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도 나를 만지는 게 싫으면 싫다고 솔직히 말해야 해.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면 나의 비눗방울을 소중히 생각해줄 거야. 세 번째, 낯선 사람이 원하는 걸 줄 테니 너의 비눗방울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요, 저는 갖고 싶지 않아요. 저에게 다가오지 마세요. 라고 말할 거야. 그리곤 주위의 어른이나 믿을 만한 사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 무엇보다 혹시 당황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말하지 못했더라도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해. 이렇게 소리와 벤의 하루는 저물었어요. 혹시 여러분이 소리와 벤의 상황이 된다면 어떨까요? 무척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때는 차분히 소리와 벤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나의 잘못은 없다는 걸요. 우리 모두 서로의 비눗방울을 존중하며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존중과 배려로 함께하는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첫째, 성폭력의 유형을 3가지 이상 제시할 수 있다. 둘째,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진정한 동의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먼저 청소년 성폭력에 관한 관련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는 지난 11월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16세 A군은 교제하던 여학생 B양을 집에 데려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신체 등을 동의 없이 몰래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와
C양을 집에 데려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제대로 몸을 못 가누자 억지로 입을 맞추고 위력으로 성폭력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의 선고와 도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정 구속을 했다고 합니다. 이 뉴스를 보면 굉장히 심각한 청소년 성폭력이 발생했는데요. 성폭력의 개념을 명확히 알고 가해와 피해 모두 예방해야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6년 1년간 발생한 성폭력 현황을 나타내는 경찰청 통계입니다. 앞의 도표는 남자 성폭력 발생 건수를 말합니다. 총 1,400여 건의 성폭력 중 20세 이하, 즉 남자 아동 청소년에게 발생한 성폭력 건수가 총 549건으로 전체의 38%에 해당합니다. 이는 남자 성폭력 10건 중 4건은 남자 아동 청소년에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표는 여자 대상으로 한 성폭력 현황인데요. 총 25,800여 건의 성폭력 중 20대와 30대가 5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세 이하, 즉 여성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발생한 성폭력 건수도 6,600여 건으로 전체의 27%, 즉 여자 성폭력 10건 중 3건은 여자 아동 청소년에게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만큼 아동 청소년 성폭력 발생 빈도도 높고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 개념을 명확히 알고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성폭력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가해지는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사회적 폭력 행위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 범죄와 성희롱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유형, 무형의 강제력 행사로 성행동이 개인이 원하고 동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여러 요인에 의해 강요되는 것인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금 살펴본 성폭력의 개념 안에 중요한 개념 2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동의입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의 유형을 살펴보면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내용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이란 미성년자, 장애인, 업무상 피감독자에게 착각이나 오인을 일으켜 범행하거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위력 또는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 추행이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란 대중교통수단, 공연 장소나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행위로 지하철, 버스 안에서 성추행을 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이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 화장실이나 목욕탕 등 공공장소에 들어가거나 퇴거 요구를 받고도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 행위, 즉 사이버 성폭력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그러한 말, 사진, 그림, 물건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이 유발 가능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N번방 사건이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이 증가하고 있어 관련 법률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희롱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자세히 배울 것입니다. 성학대는 보호하거나 양육하는 대상인 청소년에 대한 성적 가혹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고 마지막으로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성폭력 범죄자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형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징역, 벌금 등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을 제한하고 성범죄자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는 인터넷 성범죄자 알림이를 통해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개인 인증을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도시, 학교 반경 1km 이내에 어떤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를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개념. 첫 번째,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말 그대로 성적인 것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넓은 의미의 기본권 중 하나로 성에 관해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원하는 상대방과 원하는 장소, 시간, 방법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뿐만 아니라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권리, 성 정체성을 선택할 권리를 모두 말합니다. 또한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장소에서 성적인 행위를 결정할 권리,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성행동을 함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적 자기결정권은 몇 살부터 가질 수 있을까요? 성행동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나이를 말하는데요.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만 13세부터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5조에 의하면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추행을 한 자는 강간, 강제추행, 상해, 치상, 치사 등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만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동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동의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동의를 구하기도 하고 동의를 하기도 하고 거절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내 책 좀 봐도 될까? 체육복 좀 빌려줄래? 너네 집에 놀러 가도 돼? 우리 내일 만날까? 게임 같이 할까? 등 다양하게 동의를 구합니다. 성폭력 판단 기준으로서의 동의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예전에는 no means yes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도 하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말로는 안 된다고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no means no로 바뀌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한 것만 거절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거절이 어려워서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침묵한 것은 동의일까요? 그래서 yes means yes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yes라고 명확히 동의한 것만 진정한 동의라고 보는 것입니다. 주저하거나 침묵하는 것은 모두 비동의입니다. Yes means yes는 적극적 동의, 진정한 동의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고 자발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상태, 술이나 약물을 하지 않은 의식 자각이 있는 건강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제의나 요청을 수용하는 것을 적극적인 동의, 진정한 동의라고 합니다. 침묵과 주저함은 동의가 아니죠.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나 부부처럼 친밀한 사이에서도 언제나 다 성적인 접촉이 동의된 것이 아닙니다. 성적인 접촉을 하기 전에 항상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구할 때 좋아 또는 싫어 등으로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하던 거절을 하던 상대방의 선택과 의견을 따르고 존중해야 합니다. 동의한 이후라도 상대방이 마음이 바뀌어 거절한다면 나의 행동을 즉시 멈추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받지 못한 행동이나 폭력의 책임은 가해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동의를 구하는 연습을 해볼까요? 팔짱 껴도 될까? 안아봐도 될까? 손잡아도 될까? 우리 키스할까? 우리 뽀뽀할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봐서 상대방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럼 상대방의 동의를 구할 때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나의 생각과 느낌을 말로 명확하게 표현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좋아, 응, 그래, yes 라고 동의를 하거나 싫어, no, 지금 하고 싶지 않아, 아니, 난 준비가 안 됐어 라고 거절을 명확하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성적 자기 결정권에 맞추어 대화 내용을 보고 완성해 보겠습니다. A가 우리 뽀뽀할까? 라고 물었는데 B는 싫어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 다음 A의 답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활동지에 답변을 작성하고 그 이유를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그래, 내가 너무 성급했어. 미안해.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이유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하고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바로 사과한다 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활동지를 보면 A와 B의 대화 내용이 무엇에 대해 얘기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한 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고쳐보겠습니다. 선생님은 A가 오늘 밤 우리 집에 가서 놀래? 라고 물었을 때 B는 집에 놀러 가는 건 좋아. 하지만 다른 성행동은 하지 않겠어. 라고 정확하게 의견을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맞은 대화 내용을 완성해 보세요. 성적 자기결정권을 잘 행사하기 위해 성적 의사 결정 능력 척도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멈추고 20개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성적 자기결정권, 동의의 개념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성폭력의 유형을 3가지 이상 말해 봅시다. 이 중에서 3가지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지속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자신이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장소에서 성적 행위를 결정할 권리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즉, 성행동을 이성 친구나 다른 친구,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진정한 동의란 무엇인가요? 동의는 상대방이 의식이 명료하게 있을 때 눈을 마주보고 허락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성폭력의 개념과 유형, 성적 자기결정권, 동의의 개념을 알아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받고 동의받지 않은 성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성폭력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친구들. 오늘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을 알려줄 거야. 이 정도로는 내 개인정보를 알 수 없을 거야. SNS에 올라온 학교 생활 사진, 일상 사진으로도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거나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정보를 통해 SNS를 통한 피싱, 성착취에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친구하자거나 네가 마음에 든다는 채팅이나 쪽지 받아본 적 있나요? 이렇게 채팅을 통해 친해진 친구가 나의 개인정보 혹은 몸사진을 요구하지는 않는지 눈여겨봐야 한답니다. SNS에서 만난 친구, 이 친구가 아니라고? SNS에서 만난 친구가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일 수도 있대요. 예를 들면 10대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어른이거나 같은 여자친구인 줄 알았는데 성별이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친구로 접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하거나 해킹된 계정을 사용했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요. 스스로 올린 몸사진을 빌미 삼아 누군가가 협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올린 성적인 사진을 빌미 삼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것은 범죄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경찰 신고 없이 무료 지원하고 있으니 꼭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교시는 우리 반 단톡방 에티켓에 대해 알아볼게요. 상대방의 동의 없는 촬영과 공유. 친구 사이니까 괜찮을까요? 아니요. 맞아요. 친구뿐 아니라 가족의 사진이라 해도 동의 없는 촬영, 공유는 범죄라는 것 잘 알고 있죠? 네! 뿐만 아니라 동의 없는 사진 합성과 합성 사진을 이용한 성희롱, 모욕은 명백한 범죄랍니다. 이렇게 친구들의 사진을 이용한 성희롱, 외모 품평하는 모습을 보았거나 불법 촬영한 영상을 올리는 것을 보았다면 이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야. 장난이 아니라 폭력이야. 라고 친구에게 알려주세요. 말하기 어렵다면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도움을 청해요. 이번엔 커플 사이에서 필요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귀는 친구가 원치 않는 사진이나 영상을 찍자고 강요한다면 단호히 거절하세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원하지 않는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강요하지 않아요. 또 촬영에 동의했어도 허락 없이 유포하는 건 명백한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사귀던 사이의 촬영물을 부모님이나 학교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다면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협박받은 사실만으로도 도움받을 수 있어요. 4교시에는 중요한 여러분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혹시 친구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친구의 피해 사실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지 말고 정보를 알려요. 또 친구가 자기 잘못 때문이라며 자책하면 디지털 성범죄는 가해자의 잘못이라고 알려줘요. 디지털 성범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모두 잘 알고 있군요. 맞아요. 디지털 성범죄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피해 영상물 삭제하려면 부모님 동의가 필요한가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모든 지원 과정은 비공개로 부모님 동의, 경찰 신고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상담이나 신고 용기가 나지 않는데 어쩌죠? 본인이 직접 전화하지 않고 형제 자매의 연락으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인터넷 게시판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어요. 제 몸을 찍은 촬영물이 인터넷에 퍼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는 피해 촬영물을 무료 삭제 지원해드리니 걱정 말고 연락해요. 또한 단톡방, SNS 계정, 피해 촬영물은 지우지 말고 연락해요. 제 일상 사진을 이용해 성희롱하는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여러분의 사진을 합성하거나 합성 사진으로 성적 모욕하는 경우도 범죄이므로 무료 지원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가 피해 촬영물을 유포할까봐 두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아직 촬영물이 퍼지기 전이라도 여러분의 불안한 마음에 대한 상담, 유포에 대한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촬영물을 올리겠다고 협박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유포하겠다는 협박, 시키는 대로 하면 촬영물을 지워주겠다고 하는 회유 방식은 가해자들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가해자가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바로 전문기관에 도움을 청해주세요.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1388. 꼭 기억해요. 피해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여성 긴급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 오늘도 한참 걸렸다. 혼자 볼 건데 뭐 어때? 잠깐!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는 것은 엄연한 범죄 행위입니다. 역시 포토샵은 재밌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잖아. 잠깐! 누군가의 사진이나 영상을 마음대로 합성하는 것도 범죄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찍은 것도 아닌데 그냥 나눠보는 건 괜찮겠지? 잠깐! 허락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고 유포하는 것도 엄연한 디지털 성폭력입니다. 그걸로 대가를 받았다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넌 너무 예뻐. 네 영상 좀 찍어서 보내주면 안 될까? 너의 신체를 말이야. 그건 좀 그런데. 야, 우리 사이에 그 정도도 못 해주냐? 뭘 그렇게 예민해? 잠깐! 사귀는 사이라고 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하는 것도 디지털 성폭력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약속해볼까요? 나는 찍지 않겠습니다. 나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보지 않겠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생각을 바꾸면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 3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까요? 뭐하냐? 매일 마주치는 앤데 내가 몰래 찍었어. 사진을 몰래 찍었다고? 뭐 어때? 이거 말고 더 대박인 사진도 있는데 보여줄까? 아님 톡으로 보내줄까? 이건 좀 아닌데. 남몰래 사진을 찍고 유포하려는 친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 누군데 은지 사칭하니? 저 은지 맞는데요? 네가 은지라고? 은지는 이 아이디가 아닌데. 네가 은지라는 걸 증명해봐. 안 그럼 네가 은지 사칭하고 다닌다고 다 소문낼 거야. 어떻게 증명하면 되는데요? 어느 학교 다니는지 종이에 써서 들고 셀카 찍어 보내봐. 학교 정도는 괜찮겠지? 괜히 오해받는 것보단 낫잖아. 은지 맞구나. 그런데 어쩌지? 이젠 이 사진이랑 알몸 사진 합성해서 너네 학교 애들한테 다 돌릴 건데? 뭐라고요? 안 돼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실수로 개인정보나 사진을 보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거 그쪽 개인정보 아닌가요? 학생이신 것 같은데 걱정돼서 알려드려요. 내 정보가?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넣으면 볼 수 있는 건가? 아무것도 안 뜨네. 뭐야? 네 아이디랑 비번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사진 찍어 보내면 지워줄게. 어떡해. 이게 뭐야? 누군가 개인정보를 빌미로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할지 정하셨나요? 이 모든 것은 디지털 성폭력 수법으로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사귀거나 친한 사이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을 보내거나 호기심에 남의 사진을 주고받는 건 역시 디지털 성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일. 모르는 사람에게는 개인정보를 절대 주지 마세요. SNS 아이디와 비밀번호, 학교, 사는 곳, 휴대전화 번호 모두 중요한 개인정보입니다. 평소 스마트폰의 위치 정보를 끄고 SNS에는 개인정보가 드러날 만한 사진이나 글을 올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모르는 사람이 보낸 링크나 파일은 클릭하지 않고 친구의 개인정보나 사진을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개인정보나 사진을 요구한다면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알리세요. 혼날까 두렵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 해결하려 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부모님이나 주변의 도움을 청하기 힘들다면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디지털 성폭력, 함께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